안녕하세요. 책이쏘 이소영입니다. 오늘은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 마지막 13번째, 사랑의 마법 지키기를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의 패러독스 가운데 하나는 일이 잘 돼가고 서로 사랑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대로부터 마음이 멀어지는 자신을 느끼고 애정 없는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면 그 중에 몇몇은 아마 당신도 낯설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배우자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 그런데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나 공연히 그에게 짜증을 내거나 원망할 수 있다. 배우자를 사랑하고 그의 결점을 참아주고 받아주던 당신이 이튿날 아침 갑자기 불만에 가득 차 이것저것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자신은 상상도 할 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음날 갑자기 그와 말다툼을 하고는 이혼을 생각한다. 배우자가 당신에게 애정 표현을 하는데 당신은 그 혹은 그녀가 당신을 무시했던 지난날이 떠올라 성을 내게 된다. 배우자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그 혹은 그녀의 존재에 대해 무감각해진다. 배우자와 함께 있어서 행복하던 당신이 어느 날 갑자기 관계에 대한 불안을 느끼거나 자기 욕구를 표현하지 못한다. 배우자가 당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믿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허전하고 외로워 견딜 수 없다. 당신의 사랑에 대해 너그럽고 관대했는데 하루아침에 상대가 못마땅해서 화가 나고 비난하게 된다. 상대가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혹은 그녀가 당신에게 몰두하게 되는 순간 갑자기 흥미를 잃고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배우자와의 육체 관계를 원하다가 막상 그가 원하면 거부하게 된다. 자기 자신과 인생에 대해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스스로가 무가치하고 모자란 사람이라고 느껴지고 버림받은 것처럼 생각된다.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고 배우자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는데 막상 그를 보고는 그가 한 말에 실망하고 짜증을 내고 그에게 거리감을 느낀다. 당신뿐 아니라 당신의 배우자도 이와 같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었을 것이고 어쩌면 당신도 그것을 눈치챘을지 모른다. 미친 듯이 서로를 사랑하던 남녀가 하루아침에 미워하는 사이가 되어 조금도 지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급작스런 변화는 실로 당혹스러운 것이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마 자기가 미쳤나 하고 생각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려서 그럴 거라는 그릇된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도 설명을 듣고 나면 이 같은 변화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사랑은 해소되지 않은 우리의 감정을 이끌어낸다.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던 사람이 갑자기 그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은 사랑을 느끼는 순간 예전에 거부당했던 아픈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우리가 좀 더 진한 자기애를 느끼거나 남들로부터 전보다 많은 사랑을 받게 되면 억눌려 있던 감정이 어김없이 솟아올라 일시적으로 애정의 그림자를 들이운다. 그러나 이 감정들은 분출돼야 하고 치유돼야 한다. 과거에 우리가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이 안전하다 싶을 때 한 번에 우리의 의식 속으로 밀려 들어온다. 사랑으로 인해 억압돼 있던 감정들이 눈 녹듯 차차 풀리면 이 감정들은 우리의 관계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마치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듯이 갑자기 나타난 이 감정은 지금이라도 치유되고 싶어 한다. 우리 모두는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올 때까지 우리 내면에 잠복하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꾸러미와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러다가 우리 자신을 마음 놓고 드러내도 좋을 듯한 때가 오면 비로소 그 감정들이 고개를 쳐든다. 만일 우리가 그 상처받은 감정들을 잘 어루만져 치유하면 기분이 훨씬 좋아지고 창조적인 애정의 잠재력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과거의 감정을 치유하지 못하고 배우자를 힐난하거나 다투게 되면
기분이 더 언짢아져 결국 상처를 또 하나 남기는 결과가 되고 만다. 억압된 감정이 어떻게 분출되는가? 문제는 이러한 감정들이 위로 솟아오르면서 자, 내가 바로 과거의 억압된 감정이요 하고 말로 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버림을 받았거나 거부당했던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오를 때 당신은 자기가 지금 배우자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부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에 투영되는 것이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일들이 공연히 불쾌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상한다. 여러 해 동안 우리는 고통스러운 감정을 감추고 억누르며 살아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도 괜찮을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을 의식하게 한다.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열면 우리는 비로소 고통을 느끼기 시작한다. 왜 우리는 좋을 때 싸우게 되는가? 과거의 감정들이 위로 솟아오르는 것은 비단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뿐만 아니라 기쁜 일이 있거나 행복하고 기분이 좋을 때도 갑자기 일어날 수 있다. 누가 보아도 행복해야 할 것 같이 좋을 때 부부들은 설명할 길 없는 이유로 싸우게 된다. 예를 들어 새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집을 새로 꾸미거나 졸업식, 종교적 축하연, 결혼식 등에 참석하거나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같은 날 또는 선물을 받거나 휴가 여행을 떠나거나 나쁜 습관을 고치겠다고 결심하거나 새 차를 구입하거나 계획하던 일을 끝내거나 승진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거나 많은 돈을 벌거나 큰 돈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진한 사랑을 나눌 때 부부들은 의외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특별한 상황에서 갑자기 부부 중 어느 한쪽 아니면 양쪽 모두 설명할 수 없는 기분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것은 상황이 시작되기 직전일 수도 있고 도중이거나 끝난 직후일 수도 있다. 위에 열거한 특별한 상황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고 이러한 상황들을 당신이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맞이해왔으며 당신의 부모님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던가를 생각해보면 의미 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90대 10 원칙. 풀리지 않고 웅얼해진 감정이 주기적으로 표면에 떠오르는 현상을 이해하면 우리가 왜 그렇게 쉽게 배우자로 인해 마음이 상하게 되는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기분이 상해 있을 때 그 언짢은 기분의 90%는 과거와 연관지어진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현재의 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대개의 경우 약 10% 정도만이 현재의 경험으로 인한 불쾌감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기로 하자. 만일 배우자가 우리를 못마땅해하고 비난하고 있다고 생각되면 우리는 다소 기분이 상한다. 하지만 어른인 까닭에 우리는 그가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닐 거라고 이해를 하거나 어쩌면 오늘 밖에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라고 미루어 짐작하기도 한다. 그래서 그의 비난에 생각보다 기분이 상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작은 비난에 기분이 울컥 상하기도 한다. 이런 날은 상처받은 과거의 감정이 위로 솟아오르기 때문이다. 그 결과 우리는 배우자의 비난에 훨씬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된다. 그것은 혹독한 꾸지람을 들었던 어린 시절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배우자의 혼란이 과거의 상처를 건드린 것이다. 어린 시절의 우리는 부모님의 부정적 감정은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모든 꾸지람과 거부와 비난을 오로지 우리 탓으로 받아들였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응어리진 감정이 의식 위로 떠오르면 우리는 배우자의 말을 자칫 비난이나 힐책이나 거부로 받아들이게 된다. 이럴 때는 어른다운 태도를 견지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사건건 곡해하게 된다.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당신의 팔을 꼭 찔렀거나 가볍게 부딪혔다고 생각해보자. 그 정도는 별로 아프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미 상처가 나 있거나 옥신거리고 쑤시는 팔을 누가 쿡 찔렀다거나 부딪히고 지나갔다고 생각해보라. 아마 훨씬 더 아플 것이다. 마찬가지로 풀리지 않은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면 우리는 무심코 쿡 찔러보는 말이나 가벼운 수침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게 될 것이다. 관계 초기에는 그렇게까지 신경과민이 되지는 않는다. 과거의 감정이 표면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면
배우자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판이하게 달라진다. 만일 과거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지만 않는다면 대부분의 경우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 가운데 90%는 사라진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는 방법.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면 남자들은 대개 동굴로 들어간다. 그럴 때 그는 과도하게 예민해지고 그 어느 때보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한다. 여자들은 과거에 풀리지 않은 감정이 떠오르면 자긍심이 곤두박질쳐 우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럴 때 그녀는 자상하고 애정어린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통찰력은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 만일 상대에게 언짢은 일이 있으면 그를 마주대하기 전에 당신의 감정을 글로 써보라. 사랑의 편지를 쓰는 동안 부정적인 감정은 저절로 풀리고 과거의 상처가 조금씩 치유될 것이다. 사랑의 편지는 당신이 과거의 감정에서 지금 이 시간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럼으로써 배우자를 더욱 믿고 인정해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마음의 자세를 갖도록 해준다. 90대 10 원칙을 이해하는 것은 배우자가 당신에게 다소 지나친 반응을 보일 때도 도움이 된다. 그의 과민함이 과거의 음영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당신은 그에게 좀 더 이해심 깊은 태도로 위안을 줄 수 있다. 그럴 때 상대방에게 왜 그렇게 지나친 반응을 보이느냐고 절대로 말하지 마라. 그들의 상처를 더욱더 아프게 할 뿐이다. 누군가의 상처 한복판을 찌르면서 그에게 왜 그렇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느냐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과거의 감정이 어떻게 떠오르게 되는지 이해한다면 배우자가 왜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는지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치유 과정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마음을 가라앉히고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라. 그들의 감정에 귀 기울이고 있기가 힘들면 그런 기분을 내색하기 전에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도록 권해보라. 치유의 편지. 당신의 과거가 현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게 되면 부정적인 감정을 치유하기가 한결 수월해진다. 만일 배우자로 인해 어떤 식으로든 기분이 상했다면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되 당신의 언짢음이 혹 과거와 연관된 것은 아닌지 자문해보라. 편지를 쓰는 동안 과거에 어떤 기억이 떠올라 당신이 기분 상했던 것이 배우자 때문이 아니라 실은 당신의 부모님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이 시점에 이르면 사랑의 편지 수취인을 배우자에서 부모님으로 바꿔라. 그리고 애정어린 답장을 쓴 다음 배우자와 함께 이 편지를 읽어보라. 그들은 아마 좋아할 것이다. 기분이 상한 이유 가운데 과거에서 비롯된 90%의 책임을 당신이 스스로 떠맡고 나서는데 좋지 않을 리가 없을 것이다. 과거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는 애꿎은 배우자만을 탓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비난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만들 것이 뻔하다. 만일 당신의 배우자가 당신의 감정에 좀 더 자상하게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면 당신이 과거에 받은 아픈 상처를 함께 느낄 수 있는 기회를 가져라. 그러면 그들은 곧 당신의 예민함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랑의 편지는 그야말로 이런 고백을 하기에 안성맞춤이 아닌가. 당신 기분이 상한 것은 결코 당신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이유 때문이 아니다. 사랑의 편지를 씀으로써 자신의 감정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기분이 상한 이유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뒤에 숨어있던 진짜 이유를 찾아내 관심을 기울이면 부정적인 정서는 곧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부정적 정서에 사로잡히는 것이 순간이듯 거기서 노연하는 것도 순간일 수 있다. 여기 몇 가지 예화가 있다. 어느 날 아침 잠에서 깨어난 짐은 아내의 행동에 공연히 짜증이 났다. 그녀가 하는 일마다 눈에 거슬리고 성가시게 느껴졌다. 아내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그는 자기가 그토록 기분이 상했던 이유는 매사에 간섭이 심했던 어머니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과거의 감정이 떠오르자 그는 간섭받고 잔소리를 듣던 어린 시절로 되돌아간 기분으로 어머니에게 짤막한 편지를 썼다. 편지를 다 쓰고 나자 아내에 대해 언짢았던 마음이 싹 사라졌다.
리자는 몇 달 동안 사랑에 빠져 지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파트너가 못마땅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동안 그녀는 자기가 그의 상대로 부족할지 모른다는 걱정과 그의 마음이 멀어질 것 같은 두려움이 가슴속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자신의 두려움을 알게 된 리자는 다시 상대에게 애정을 느끼기 시작했다. 빌과 진은 참으로 달콤한 저녁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다음날 두 사람은 크게 싸웠다. 빌이 깜빡 잊고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진이 약간 화를 낸 것이 싸움의 발단이었다. 다른 때 같았으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갔을 텐데 빌은 불현듯 이혼을 원했다. 그가 나중에 편지를 쓰면서 깨닫게 된 것은 상대로부터 버림받고 혼자 남게 되는 것이 너무나 두렵다는 사실이었다.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 싸우는 모습을 보며 그가 느꼈던 불안과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다. 그는 부모님에게 사랑의 편지를 썼고 곧 아내에 대한 사랑을 회복했다. 수잔의 남편 톰은 직장에서 원고 마감 시간을 지키느라 몹시 바쁘고 힘겨운 하루를 보냈다. 그런데 그가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수잔은 아주 언짢은 기색으로 남편을 원망했다. 그가 하루 종일 스트레스에 파묻혀 지냈으리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언짢은 건 어쩔 수가 없었다.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그녀는 자기가 화를 내고 있었던 대상은 사실은 아버지였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린 그녀는 신경질이 많은 어머니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그때 그녀는 혼자 버려진 기분이었고 너무나 무력했는데 그 감정이 다시 떠오른 것이다. 수자는 그 시절로 돌아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썼고 이제는 남편에게 공연히 화를 내지 않게 되었다. 레이첼은 필이 아주 매력적인 남자라고 생각했고 그에게 호감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필이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며 열을 올리기 시작하자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는 것이었다. 그의 진심이 의심스럽게 느껴지고 그의 매력도 시들해졌다. 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서 레이첼은 자신의 심경의 변화는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어머니에게 늘 상처만 안겨주던 아버지 때문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고 나자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이 많이 치유되는 걸 느꼈고 필에 대한 애정을 되찾게 되었다. 사랑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때마다 늘 과거의 감정과 기억을 떠올릴 수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기분이 언짢을 때 스스로 자기 가슴을 터놓고 그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지연 반응에 대한 응답. 사랑이 찾아오면 풀리지 않은 과거의 감정들이 되살아날 수 있는 것처럼 당신이 원하던 것을 비로소 손에 넣게 되는 순간에도 당신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 내가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맛보았던 때의 일이 생각난다.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다. 그때 나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싶었는데 그녀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고 나를 거부했다. 나는 아내의 의사를 존중하고 받아들였다. 다음날 저녁에 나는 넌지시 의향을 떠보았지만 아내는 여전히 흥미없어 했다. 날마다 이런 상황이 되풀이됐다. 이렇게 2주일 정도 지나자 나는 아내가 너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나는 그때 내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래서 내가 느낀 실망과 서운함을 내색하지 못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동했다. 부정적인 감정을 애써 누르고 아내에게 여전히 다정하게 굴었다. 그러는 동안 속으로는 원망이 쌓여갔다. 속으로는 나를 거부하는 아내를 야속해하면서 그녀가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되면 나는 무엇이든지 했다. 2주일째 되던 날 나는 아내에게 주려고 예쁜 잠옷을 사가지고 들어왔다. 그녀는 선물 포장을 풀어보더니 무척 놀라며 좋아했다. 나는 한번 입어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내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라며 나중에 입어보겠다고 했다. 이 대목에 이르러 나는 완전히 포기했다. 육체적인 욕구에 대해서는 아예 잊어버리기로 마음먹었다. 내가 아내에게 일체 내색하지 않았으므로 겉으로는 우리 사이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다시 2주일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는 분위기 있게 식탁을 차려놓고 2주일 전에 사준 잠옷을 입고 있었다. 불빛은 은은했고
실내는 감미로운 음악이 흘렀다. 그때 내 반응이 어땠는지 당신은 아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순간 나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원망이 한꺼번에 밀어닥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자, 이제 당신도 어디 한번 4주 동안 당해보시지.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은 듯 억눌러온 원망이 아내의 변호 앞에서 그만 폭발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런데 감정을 아내에게 얘기하면서 나는 그토록 원하던 것을 상대가 주겠다고 할 때 감동하기는커녕 쌓였던 원망이 분출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느닷없이 밀어닥치는 원망을 느낄 때 내가 경험을 하고 나니 그런 경우가 적지 않게 눈에 띄기 시작했다. 상담실에서도 그런 상황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한쪽에서 마침내 개과천선하리라 결심하는 순간 다른 한쪽이 갑자기 시큰둥해하거나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다. 예를 들어 매기가 그토록 원하고 끊임없이 부탁했던 걸 빌이 결국 들어주겠다고 마음먹은 순간 매기는 원망에 찬 얼굴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죠? 버스는 이미 지나갔어요. 결혼 생활 20년이 넘은 부부들도 상담을 요청해오는 경우가 많은데 자식들이 모두 독립해 부모 곁을 떠난 마당에 느닷없이 아내가 이혼을 요구하면 남자들은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어 조언을 구해보려고 상담실을 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20년 동안 아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사랑을 베풀기 시작하는 순간 여자는 그지없이 냉담한 반응을 보이게 된다. 마치 그도 자기처럼 20년 정도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듯해 보인다. 그러나 다행히 그런 것은 아니다. 그가 아내의 감정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기가 그동안 얼마나 그녀를 소홀히 대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면 그녀는 점차 남편의 마음을 받아들이게 된다. 이와 반대로 남자가 아내에 대한 불만이 쌓여 아내 곁을 떠나려 할 때 그녀가 기꺼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가 선뜻 받아주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기대 상승의 위기. 사회적 현상에서도 이 같은 예를 찾아볼 수 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기대 상승의 위기라고 일컫는다. 1960년대 미국의 존슨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의 일이다. 이때 미국 내 소수민족들의 권리가 전에 비해 상당 부분 신장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처음으로 자기 권리를 누리게 된 이들이 보여준 행동은 폭동과 소요 등 울분의 폭발이었다. 인종차별로 인해 그동안 억눌려온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것은 억압되어온 감정이 어떤 계기를 맞아 표면화된 또 하나의 사례다. 소수민족들의 오랜 수건이 풀리는 순간 그들이 이제껏 느껴왔던 원망과 분노가 갑자기 표출된 것은 풀리지 않은 과거의 감정들이 물을 만나 모조리 위로 떠오르는 것과 같았다. 국민들이 마침내 부패한 독재 권력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자유를 되찾게 된 나라들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심신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상담이 필요할 때가 있다. 두 사람이 점차 가까워지고 사랑이 깊어가면서 수치심이나 두려움같이 가슴 맨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고통스러운 감정들까지 들끓어 올라올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런 감정을 치유하려면 누군가에게 터놓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창피하고 두려운 마음 때문에 차마 속을 터놓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공연히 우울해하거나 상대를 원망하거나 자기도 모르게 신경이 예민해져 마음을 졸이게 된다. 풀리지 않은 과거의 감정들이 분출구를 찾지 못해 막혀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이다. 그러면 당신은 본능적으로 사랑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무엇인가에 깊이 탐닉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때는 당신이 자기 감정을 설득하려고 노력할 때이지 결코 도망칠 때가 아니다. 이럴 때 당신은 상담 치료사를 찾아보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뿌리 깊은 감정들이 어떤 계기를 맞아 위로 솟아오르면 우리는 그 감정을 배우자에게 투사하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만일 부모님이나 그 누군가에게 한 번도 속 시원히 감정을 털어놓아 보지 못했다면 배우자 앞에서도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출구를 찾지 못한 감정들은 다시 갇히게 된다. 이것은 참으로 역설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당신이 상대방의 사랑을 느끼거나 그 앞에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가슴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기회를 얻은 듯 고개를 드는데 그 감정이 위로 솟아오를 때 당신은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상대에게 터놓고 말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 두려움이 당신을 둔감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럴 때 카운슬러나 심리치료사가 있으면 굉장한 도움이 된다. 자신의 두려움과 아무 상관이 없는 제3자에게 당신은 오히려 편안하게 감정을 털어놓을 수 있다. 애정어린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가 상담치료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집단치료에 참여해보는 것도 같은 효과를 줄 수 있다. 친한 관계는 아니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당신의 상처받은 감정을 보다 쉽게 털어놓을 수 있다. 우리가 풀리지 않은 과거의 감정을 배우자에게 투사시킬 때 그들에게는 우리를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들이 도와줄 수 있는 일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라고 권하는 것이 고작이다. 우리의 과거가 현재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사랑의 밀물과 썰물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사랑을 믿고 그 치유 능력에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사랑의 마법이 풀리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계절적 변화에 융통성을 갖고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랑의 계절. 남녀관계란 정원과 같다. 무성하게 잘 가꾸려면 꼬박꼬박 물을 주어야 하고 계절은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날씨까지 참작해서 각별한 정성으로 보살펴야 한다. 새로 씨앗을 뿌리고 덜어는 잡초도 뽑아줘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랑의 마법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사랑의 계절을 알아야 하고 사랑이 특별히 필요로 하는 자양분을 공급해줘야만 한다. 사랑의 봄. 사랑에 빠지는 것은 봄과 같다고 할 수 있다. 사랑에 빠지면 우리는 언제까지나 행복할 것만 같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게 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순진무구한 때다. 사랑은 영원한 지속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모든 것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이고 상대방과 자기가 천생연분이라고 느껴진다. 우리는 힘들이지 않고 조화로움 속에서 함께 춤추며 서로를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한다. 사랑의 여름. 사랑의 여름이 오면 우리는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그렇게 완벽하진 않으며 두 사람의 관계를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상대가 자신과 다른 행성 출신이라는 사실뿐만 아니라 실수를 하고 결점도 있는 똑같은 인간이라는 것도 이 시기에 알게 된다. 실망과 좌절감이 고개를 든다. 잡초는 뽑아주어야 하고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는 물도 조금 더 주어야 한다. 사랑을 주고받는 일이 처음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늘 행복한 것은 아니며 사랑의 감정도 언제나 한결같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된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던 사랑이 아니다. 이 시기에 이르면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 결혼에 대해 환멸을 느낀다. 그들은 애초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사랑이 늘 봄철 같으리라 기대했던 그들은 현실이 그렇지 못한 데 대해 상대방을 탓하며 쉽사리 포기하고 만다. 사랑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며 특히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는 각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는 걸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 사랑의 여름이 되면 우리는 상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요청해 얻어야만 한다. 그것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사랑의 가을. 여름 내내 땀 흘리며 정성껏 일한 결과 우리는 보람있는 결실을 거두게 된다. 바야흐로 가을이 온 것이다. 모든 것이 풍성하고 흡족한 황금기이다. 우리는 자기 자신의 결정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불완전함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성숙한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 가을은 추수하고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계절이다. 여름에 힘들게 일한 덕분에 우리는 편히 쉬면서 우리가 함께 거두어들인 사랑을 향유한다. 사랑의 겨울. 계절은 다시 바뀌어 겨울이 찾아온다. 매서운 바람이 불고 황량한 계절이므로 모든 것이 자기 안으로 움츠러든다. 그래서 겨울은 휴식과
회복과 반성과 소생의 계절이다.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남아있는 고통과 어두운 면을 느껴보는 계절이다. 상대의 사랑을 요구하고 그를 통해 만족을 얻으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고독한 성장의 계절이다. 겨울은 또한 치유의 계절이다. 남자들은 자기 동굴에서, 여자들은 우물 안에서 자기 감정과 대면하고 관심을 기울인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을 치유하면서 음산한 겨울을 보내고 나면 봄은 필연적으로 찾아온다. 다시 한번 우리는 넘치는 희망과 기대, 사랑의 축복을 받는다. 기나긴 겨울 여행에서 감정을 정리하고 영혼을 정화한 덕분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활짝 열고 봄철의 따사로운 사랑을 한껏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성공적인 관계. 관계 속에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그것을 얻어내는 방법에 관해 모두 살펴본 지금, 당신은 성공적인 관계로 나아갈 만반의 준비를 갖춘 셈이다. 당신은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하다. 사랑의 사계절을 당신은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수천 명의 부부가, 일부는 그야말로 하룻밤 사이에 달라지곤 하는 걸 지금까지 보아왔다. 토요일 날 내 인간관계 세미나에 들어왔던 부부가 일요일 저녁 무렵이면 놀라울 만큼 사랑을 회복하기도 했다. 이 책을 통해 새로이 얻게 된 통찰을 적용하고 남자는 화성에서,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당신도 그 같은 휴가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랑도 계절을 탄다는 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봄에는 모든 것이 쉽지만 여름에는 힘들여 노력해야 하고 가을이 당신에게 풍요와 만족을 안겨주는 대신 겨울은 그지없이 허허롭다. 사정이 어렵고 당신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얻을 수 없는 여름철이 닥치면 당신은 이 책을 통해 얻은 통찰과 인식을 갑자기 잃어버리게 될지 모른다. 황량하고 공허한 겨울이 찾아오면 당신은 어쩌면 희망이 없다고 포기할지도 모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을 의심하고 탓하고 사랑에 대한 냉소주의자가 될 수도 있다. 이것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의 순환주기이다. 새벽이 오기 직전이 언제나 가장 어두운 것처럼. 성공적인 관계를 갖고 싶다면 사랑의 계절적 변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사랑이 쉽게 저절로 흘러갈 때가 있는가 하면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때도 있다. 우리의 가슴도 충만할 때와 공허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상대방이 늘 사랑이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하지 마라. 무엇인가를 배우려면 그것을 듣고 적용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잊어버렸다가 다시 기억해내는 과정 또한 필요하다. 이 책을 통해서 당신은 부모님께서 가르쳐줄 수 없었던 것들을 배웠을 것이다. 그분들은 알지 못했으니까. 그러나 현실감을 갖기 바란다. 당신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됐다고 해도 곧 잊어버리고 전처럼 행동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다. 스스로에게 조금은 관대해질 필요가 있다. 교육 이론에 의하면 뭔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숙지하려면 그 내용을 200번 반복해서 들어야 한다고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이나 배우자가 이 책의 내용을 빠짐없이 기억하리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참을성을 가지고 그들의 작은 변화에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에 담긴 생각들이 당신의 삶 속으로 스며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과거에 배운 것들을 고쳐 배워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성공적인 관계를 가꾸는 비결을 배움에 있어 우리는 어린 아이들처럼 하얀 도화지가 아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가 성장한 문화, 우리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이미 우리 사고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다. 거기에 새로운 지혜를 융화시킨다는 건 또 하나의 도전이다. 당신은 개척자다. 일찍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미지의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다.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함께 가던 동반자를 잃어버리는 일도 있으리라. 그럴 때마다 이 책을 지도 삼아 펴보고 또 펴보며 여행을 계속하라. 그리고 이성으로 인해 실망을 느끼게 될 때면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이 책에서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남녀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것만으로도 당신이 아내를 또는 남편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비난과 힐책을 조금씩 줄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요청함으로써 당신은 그토록 원하던 또 누릴 자격이 있는 애정어린 관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당신의 사랑이 나날이 커가고 지혜가 늘기를 바라며 내가 당신의 인생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